평온한 일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100% 모든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특히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일부 이제 지급 시작된 것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주말에는 산이나 공원 또 시장통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나오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 사회 곳곳에 이 변화된 모습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왔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아, 진짜.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 또 불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딸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씩 걸어다니고. 네, 남대문 시장에 와 있는데요. 역시 보시다시피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안 여기가 좀 한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상인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조금 좀 활기를 띠나요? 어떤가요? 네,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체감하시기에 언제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3일 전부터. 3일 전부터. 4분의 1 정도 더. 앞으로 괜찮아요, 우리는.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직 경제가 회복되려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아지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좀 열심히 같이들 문을 열고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죠. 노력해서 내국인도 받고 내국인들도 빨리 좋아져서 꼭 나와가지고 같이 좋은 얼굴로 이렇게 웃어가면서 장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달 동안 다 힘들었잖아요. 상인들이. 다 모두 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괜찮을 거야. 많이 좋아졌어. 오늘 보니까 많이 좋아졌네. 다 이겨야지. 온 국민이 다. 그죠? 활성화되고. 현장에 와서 또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너무 몇 개월 동안 지금 못 움직였으니까. 직접 나와서 보게 되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요. 바람은 많이 불지만 그래서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공연은 정말 코로나 발생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철저히 해주셔서 공연을 보러 올 때는 조금 불안했는데 지금은 뭐 로비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하고 그런 조치를 잘 해주셔서 안심하고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공연을 이야기를 할 때 잘 쓰는 키워드가 뭐 이제 화해, 용서, 그다음에 이제 치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 어떤 그 심리적 어떤 그 정서적의 어떤 그 치료를 하는 연극이라면 이번에 이 흑백다방을 하는 이 공연의 형태는 저희가 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또 이 사회에 지금 마비된 것이 좀 하나의 치료가 되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도 80년대 음악이죠. 정말 이 향이 다 타면 갑자기 우리들이 막 신뢰가 쌓여요. 예? 그럼 저는 뭐 이 향이 타면 그냥 제만 쌓일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철학. 옛날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맘대로 친구들이랑 만나서 떠들고 이런 게 참 귀중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제 이렇게 공연을 보게 되고 또 자리도 띄워서 이제 보게 되는데 빨리 이제 그게 원래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되고 그러면은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원래 여기 그전부터 오려고 그랬었는데 그전에는 개방을 안 해가지고 못 왔었다가 이번에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개방을 했다길래 가족들하고 같이 바람도 쐴 겸 해서 나왔습니다. 산책로나 등산로, 숲 탐방로만 개장이 되어 있고요. 일부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야외 화장실 정도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야영장이라든지 산림휴양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픈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이제 저희가 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소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마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최대한 안전에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좀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이렇게 좀 개방된 공간은 그래도 조금 거리 두기가 좀 쉬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저기서 막걸리 한잔 동동 좀 먹었더니 취해서 노래도 부르고 저 개울가에서 너무 좋았어요. 현재 공영동물원과 국립생태원 같은 야외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지치신 시민들께서 또 밖으로 나오고 계신데요. 하지만 코로나는 다시 한번 확산할 수 있다는 것 유념하셔서 평소 손소독과 이 마스크 착용하는 습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석연구원 박철민이었습니다. 와, 모처럼 시장에 우리 손님들 발길이 넘쳐나고 공연들도 모시고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은데 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민간 소비가 예. 활발해지면 내수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코로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한 분 나오셨는데요. 참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달 만에 이제 개장 곳들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예, 어디가 지금 이렇게 좀 개장도 되고 완화가 됐을까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지금 한국에 집중돼 있어요. 맞아요. 선거도 해냈어요. 이 어려운 난국에. 네, 선거는 잘 치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월 20일부터 조금 완화된 정말로 이제 좀 이 감염 위험도가 낮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풀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습니다만 뭐 자연 휴양림부터 시작을 해서 국립공원 그리고 뭐 수목원에 이르기까지 일단 일부 개장을 했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그 2달 동안 못 풀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나들이를 하시는데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안 하고 뛰어다니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데 적어도 외부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좀
써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불안하니까 나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보면 뭐 국립으로 운영되는 40여 곳의 자연휴양림, 뭐 수목원, 그리고 자유의 숲, 뭐 야외 배드민턴장까지 일부 스포츠 시설까지 오픈을 했지만 다만 잠자는 곳, 숙박시설, 야영시설 여기는 오픈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밀접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성이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뭐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에 나도 한번 나들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숲 나들이 검색을 하시면 오픈 가능해서 가도 되는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서도 반드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야외에서도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의식이 딱 돋보이는 게 북한산의 이 등산객들이 이 배낭에다가 거리 두자고 이렇게 홍보물을 붙이고 이렇게 등산하시더라고요. 아, 참 대한민국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산에 가시는데 혹시 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문제가 될까봐. 맞아요. 저렇게. 2m. 아. 그래서 아까 그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런 공연장도 보니까 간격을 띄워놓고 이렇게 앉는 것으로 지금 이제 공연을 시작했는데 제가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 소장님 여기 아직은 2m 거리두기 좀 유지해야 될 상황인데 영업적 특성 때문에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이 있죠. 배드민턴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맞습니다. 등산이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주말에 대형마트를 가봤어요. 인산 이내예요. 정말 계산하는 줄은 카트가 다 붙어 있어서 대기줄이 있었고요. 또 시식하는 코너에 가면은 거기 2m를 근접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물론 마스크는 전부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좀 이게 조금 풀어진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방역 성공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조금 더 이제 거리두기랄까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나 이제 영업장의 특성상 이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뭐 물론 의무적으로 팻말은 붙여놨어요. 놀이공원 같은 데를 가보거나 뭐 식당가 그리고 클럽 그리고 이런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사실상 2m 거리두기라는 팻말은 붙어 있지만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말 놀이동산을 보게 되면 팻말은 붙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줄대는 대기선이 우리가 선거할 때처럼 2m 간격에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가신 손님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예요. 자발적인 참여가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루에 평균 10명 이내로 확진자 수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5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는 좀 우리를 준수할 것은 준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월 5일까지가 지금. 근데 재난지원금도 지금 막 지방금을 풀다 보니까 이렇게 쇼핑 뭐라도 사러 나가는 맞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경제도 살려야 되고. 정부도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엄격하게 했을 경우에 오는 동네 상권의 굉장히 침체를 감안해서 지금 경기도며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건 카드로 받았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있어요. 네. 적어도 석 달 이내로 써야 합니다.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상권으로는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이 바깥 이 상점에는 저희는 이런 긴급재난 상품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마스크를 껴주시고 온도 체크합니다. 이런 팻말이 있거든요. 그걸 준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저 소장님 말씀 중에 이제 클럽 이야기가 나와서 네. 클럽은 어떻게 2m 될까요? 혹시 예전에 다녀보셨어요? 제가 정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가봤는데 안 되죠, 클럽은. 힘들죠. 이렇게 붙어서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그러는 거 술을 아니에요? 마시기 때문에 또 있다 보면 그러니까 놀다 보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데는 많습니다. 약간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번 주부터 이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황금 연휴에 특히 제주도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 지인도 제주도에 사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제주도 상황 어떤지 저희가 한번 화상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주관광협회 양성우 센터장님과 화상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이번 황금 연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이제 그동안 미뤄뒀다 가는 것 같던데 지금 관광객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들 이번 29일부터 해서 황금 연휴 기간에 한 18만 명 정도가 제주를 찾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은
그 18만 명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18만 명이면 지금 평일에 들어오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와, 그리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네, 못하죠. 어떻게 해요? 센터님, 평일보다는 이제 2배 늘어난 건데 평소보다는 예전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네, 예전보다는 한 30~40%도 준 상태고요. 지난해에 비교해서. 지난해에 비교해서 그 정도 들어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요즘 항공기 예약이 2, 3일 전에 예약을 하고 있어서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만 명, 한 20만 명 정도까지 육박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상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센터장님, 이렇게 예약률이 증가하면서 숙박시설부터 골프장 예약까지 다 매진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 들었던데 그 황금 연휴에 지금 예약 상황이 어떤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지금 그래요? 현재 일부 특급 호텔인 경우에 한 70~80% 예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마 이제 특정일에는 거의 90%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도 특정일에만 지금 골프장 예약이 힘들고요. 일반 조금 할 경우는 골프장도 그동안 이제 해외에 나가는 골프가 지금 막히기 때문에 제주를 찾는 골프 관계가 상당히 늘어서 아마 특정일, 30일이나 1일 같은 경우는 예약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 꽉 찬 데도 있고 안 찬 데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센터님, 저희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관심 많은 방송이니까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18만 명에서 20만 명 간다니까 반갑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철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제주도는 국경 수준의 방역 체계를 갖췄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이제 출발한다니까 도착했을 때 열 감지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제주공항의 선별 진료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항 관광지라든가 호텔 중에 이제 매일 방역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정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직 제주도에서 개장 안 한 관광지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이제 지금 공영 관광지라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내 관광지는 대부분 지금도 운영이 중단 중이고요. 일부 공영 관광지들은 지금도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주를 찾으실 때 가능한 관광지들을 좀 사전에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도립미술관 등 이런 데는 아직 개장 안 했으니까 확인해 보실 걸 저희도 권고드리고요.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서 저희도 기쁜데 센터장님도 기분 좋으실 텐데 그래도 혹시 이제 코로나19 한 분이라도 감염되면 또 큰일 나니까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제주 지역은 이제 지역 감염이 한 명도 이제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제주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국적을 넣는다는 이제 생각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 제주의 강화된 방역 절차에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황금 연휴에도 방역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제주도도 이제 18만 명에서 20만 명 간다 그러고 어떤 곳은 꽉 찼기도 했다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지역경제 살리기 반가운데 그래도 정세균 총리 말씀이나 정경 본부장 말씀이 인상적이더라. 조용한 전파자에 의해서 무슨 폭풍 전야의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황금 지적은요? 연휴가 겹쳤고요.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2분기 동안 이제 이런 6대 피해 업종에 돈을 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대폭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보릿고개라는 건 맞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있죠. 여행 가면 여행 경비 대주죠. 이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은 아예 제로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국제선은 거의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히나 이제 제주도로 많이 갑니다. 특히 이번 주가 황금 연휴예요. 4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일은 메이데이, 노동절입니다. 일요일이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합치면 휴가로 내면 닷새 엿새 쉴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약이 급증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제주 도민 내 감염은 없었지만 우리가 해외 유학생 강남에 있는 이제 유학생이 가서 전파한다든가 중국인 출입 금지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와서 많이 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그 동선을 둘러싼 굉장히 폐쇄했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좀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조용한 전파자라는 게 뭐냐? 증상이 없는 무증상 전파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면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무증상 이 감염 비율이 30%가 넘고요. 확진자의 80% 정도가 증상이 아주 가벼운 경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상이 좀 덜 나타나면 자기가 확진자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사람 간 접촉을 피하라는 노력보다 오히려 이제 가볍게 약 먹고 아무래도 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슈퍼 확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위험성이 높아서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적 타격, 오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경제를 생각하면 이렇게 점진적인 이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 2달간 고강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었잖아요. 경제적 타격 어마어마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첫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에요. 근데 2달이니까 지금 3월과 4월 정도 이제 생각하실 텐데 2달 동안 정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내수, 특히나 대면 접촉하는 내수 업종은 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드사의 이제 소비 지출 내역을 좀 봤어요. 한 카드사가 10만여 명을 표본으로 해서 집 주소와 가맹점 거리간에 따른 이 오프라인 결제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3월 23일부터 4주 동안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두니까 오프라인 결제 건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한 6.9%, 7% 가까이 줄었는데 그런데 집 주소 반경 500m 가맹점 결제는 8%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대부분 집에서 소비를 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식자재 구매, 뭐 가까운 편의점이라든가 가까운데 한 500m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는 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봄으로 해서 특히나 이런 것들이 첫째 주하고 또 두 번째 주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갈수록 조금 이런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조금 느슨해지고 있는 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통장으로 내지는 카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걸 쓰기 위해서 나가는 인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두 개를 다 잡고 싶은데 지금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지 일단 5월 6일까지가 변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스포츠 이벤트예요. 봄철이면 뭐 우리는 야구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 축구 개막을 하는데 전 세계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5월 5일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과연 무관중으로 해서 한국이 성공할 것인가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롤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이 성공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3월달 실업자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왔죠. 20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한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실업 통계 사상 처음입니다. 2월만 하더라도 49만여 명 이상 늘었던 일자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3월 한 달 만에 1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지금 통계 작성 이후에 특히나 어떤 업종들이 줄었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면 업종이에요. 음식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도소매 업종들 이런 데가 이제 10만 명 이상 일자리가 줄었는데 전 연령대에서 다 줄었는데 60대만 늘었고요.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건 20대예요. 특히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이제 급여 없이 이 사회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보증보험의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한 월 50만 원씩 석 달간에 걸쳐서 32만여 명에 대해서는 월 최대 150만 원씩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직자도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기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행업종, 항공업종, 특히나
뭐 이스타항공부터 시작해서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대한항공은 전체 직원의 거의 한 30%를 70% 가까이를 6개월 무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은 쉬고 있는데 사정이 좋아지면 부르겠지만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무급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지난주 있었던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일자리 정책 패키지 10조 1,000억 원 상당의 이제 추경, 3차 추경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일단 빨리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뽑아서 지금 오늘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뭐 전방위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참 아직 현장에서 이 방호복을 입으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상황이 어떤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시혜진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또 순간적으로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 체감하는 확진자 감소 현황이 좀 느껴지시는가요? 일단 신규 확진자 자체는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증 환자의 경우에 격리하시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를 치료하는 기간에서에는 숫자의 감소 추세 자체는 조금 더디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전국 2,000명 정도 확진자가 아직 치료 중인데 이 치료가 완료되고 의료진도 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에 대해서는 예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에서는 다소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한 외국에서의 유행이 아직까지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가 완결되고 돌아서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시 교수님,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이제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외출과 여행이 좀 많아졌잖아요. 저희 방송에 다루듯이 시 교수님도 느끼셨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지 다 같이 막 놀러 다니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더라도 적어도는 그 비말이 튀지 않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모여있는 모습을 좀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다시 가게나 이런 데 줄 서실 때 막 바짝바짝 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간격을 철저하게 좀 지켜가면서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을 천천히 바꿔나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정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들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5월 5일 황금 연휴가 지나가고 확진자가 더 증가하지 않으면 이 완화된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소장님,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이 방역 지침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예전처럼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좀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확산 추세이거나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역은 일상화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 올 이후에 어떤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지침을 정부가 생활 속 방역 수칙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개인이 지켜야 될 개인 방역과 그리고 집단이 지켜야 될 집단 방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개인 방역은 여전합니다. 아프면 사실은 우리 그동안은 이제 확진 환자의 경우는 2주 동안 격리를 했다면 적어도 아프면 돌아다니지 않고 3일 내지 4일 정도는 집에 머무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 보통 한 2m가 좀 넘겠죠. 남짓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집단 방역의 경우에는 방역관리자가 지정이 돼서 이 발열 확인과 같은 방역 지침을 만들어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음식점과 같은 이제 밀접된 특히나 밀폐된 이 시설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정부가 조만간 마련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그래도 최근에 10명 이내로 떨어져서 조금 안심인데 이제 빨리 0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된 이제 코로나19 다음 상황이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도 예. 좀 좋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렘데시비르라는 에볼라스 바이러스 전용 치료제를 이게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한테 임상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상 실험 보도가 미국은 좋았지만 중국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유형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남반부, 북반부 위주의 이제 북반부와 남반부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못 사는 국가로 이제 병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의학 전문가들은 내성이 한 60%를 쌓여야 하는데 내성이 생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 직접 걸려서 자체적인 내성이 생기는 방법과 하나는 이제 백신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백신 개발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염병과 경제위기 돌파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 생활경제 살리기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네. 항상 고맙습니다. 예. 인철 소장님하고 한번 그 방역 완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경제 대책 자세히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4월 7일 TV 민생뉴스에서는 산업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한번 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산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걸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많고요. 그 가족들의 고통도 큰데요. 그분들의 목소리 제가 아주 애타는 목소리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20일 애를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2월 달까지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날 아침에 6시 반 출근이라 그랬어요. 전날 통화할 때. 그래서 6시 15분쯤 더 전화했어요. 아들 일어났어? 출근해야지? 그랬더니 엄마 오늘 7시 반까지 가면 돼요. 1시간 조금 더 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그 7시 한 15분경에 일어났어? 출근해야지. 네, 알았어요. 15초 정도. 저랑 통화할 때는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짧기도 했고. 그래서 출근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 후에 전화가 온 거죠. 1시간 후에. 그래서 현장 실습 중에 졸업을 한 20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고요. 네가 일을 잘 못해서 우리 라인 전체 업무량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폭행 사건을 아직은 학생이라 동준이가 학교에 알리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알리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몰랐어요. 엄마인데 아이가 얼마만큼 힘든지
생전 처음 나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선배들한테 폭행당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무서워서 뛰어내려야 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남자이 치고는요, 그 키가 한 180 정도에 86kg 정도 나가는 건장한 체격이에요. 거긴 햄 만드는 공장이라 이렇게 고기 덩어리들 큰 것들을 싣는데요. 그러면 우리 김장할 때 쓰는 커다란 빨간 고무 다라에 걔네들이 막 30kg, 40kg 담겨 있는데 원래는 그게 이렇게 둘이 같이 들어서 라인 위에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동중이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걸 막 혼자 하라고, 넌 힘 좋으니까, 덩치 좋으니까 혼자 하라고. 그래서 그거 며칠 했더니 아이가 이 어깨를 못 쓰는 거야. 집에 왔는데 밥을 못 먹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한 열흘 만에 왔는데 끙끙 앓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시간. 현장식 초기의 적응 기간은 하루에 7시간. 그리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휴일에까지 특근 잔업을 요구했죠. 그걸 내가 하기 싫어서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이 그냥 안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고 나고 처음에 한 1년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만 하게 됐는데 자식을 보내보니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세상에 틀린 부분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뒤에서 보니까, 보내고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저긴 또 사고가 나는데 저걸 조금 바꾸면 아이들이 더 안전해지는데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건강한 아이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수저질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파스를 붙여서도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견뎌보자 하고 보냈던 저를 지금도 후회해요. 회사 안 가도 돼. 그러면 지금 제 옆에 있을지. 어느 날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왜 생일을 안 한다고. 생일을 안 하니까 여자들은 그 생리불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뭐 또 한 몇 달 있다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 오기로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 애들이 한테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 생리부순이 많아서 산부인과 가서 약 타다 먹거나 주사 맞으니까 금방 나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만 해도 사실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못 느꼈어요. 2005년도에 퇴사하고부터 이제 확실히 그게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집 앞에 알바를 나갔었는데 잘 갔다 와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전화를 해서 혜경아 똑바로 걸어. 그러면 엄마 나는 똑바로 걷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옆으로 걷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MRI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판독을 하고 나서 역시나 이제 머릿속에 종양이 생겼다고. 저 95년에 입사해서 거의 약 6년간 일했어요. LGD, SMT 공정에서 일했거든요. 소영이, 혜경이. 이게 뭐야? 응. 이때만 해도 얼굴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거짓말. 그래 이때만 해도 괜찮았지. 이때만 해도 활기차고 이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한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라 할걸. 엄청 힘들었죠. 내가 서울에 갈 때 얘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꼭 내가 휠체어를 끌고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얘를 쳐다보면 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지 가슴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펑펑 쳐요. 나 삼성에서 일한 거 맞다. 내 말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냥 파괴였어요. 그냥 다른 말을 못하게 그냥 뭔가 속에서 파하더라고요. 너무 들켰어. 처음에 소리 듣고 막 울었어요. 막 소리 내서 한 숟갈 먹었나? 이걸 들고 막 소리 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을 두들기면서 막 소리 내서 막 울으라고. 저는 엄마의 욕심에 혜경의 이 응어리를 풀어줬다라는 게 먼저 내가 할 의미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산재에 대한 뭐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뭐 가장 가깝게 2000년 들어와서부터 통계치를 쭉 한 20년치를 보더라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산재로 노동자가 한 사람 사망하죠. 얼마 정도, 어느 정도쯤 기업이 그 처벌받는 줄 아세요? 300~4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면 끝입니다. 미국만 해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면은 뭐 몇천만 원, 1억 이런 그 징벌적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처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우리는 아까 사람 사망하면 과태료 몇백만 원으로 끝난다 그랬는데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살인법이라고.
이거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취급을 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주가. 그러니까 조심하겠죠. 우리는 300~400만 원으로 끝나는데 이게 법 집행의 엄격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에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있는 법 제대로 집행하고 좀 더 강화되어져서 이 사람의 생명이 300~400만 원으로 그냥 처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 제대로 보완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기 문제로 받아 안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과 이 어떤 교육제도 뭐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예, 코로나19도 빨리 극복해야 되지만 산재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죽거나 다칩니다. 이 문제 너무 애가 탑니다. 네. 빨리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산재 예방 대책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TV 인생연구소입니다. TV인생연구소였습니다.